4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가나 따로따로 읽으면서 푸는 게 좋은데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여기 보면 쓰진 않지만 척사파 같은 경우 계속 했네요.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 박은식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띵동. 이거 틀릴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11% 5% 학생이 틀렸는데 성급한 겁니다.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그런 인식의 대표적인 얘기가 옌프나 천부슈 같은 경우였고요. 전면적인 과학기술의 이식 이런 거죠.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자, 요 선지 한번 잘 볼게요.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그러니까 과학정신, 정치적 변혁이 선행돼야 된다. 요 단어 선행. 이 말을 쓰게 된다면요. 정치적인 변혁이 있고 이 변혁에 근거해서 과학정신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과학을 전제로 정치적인 변혁이 있어야 정치 변혁이 뿌리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선후 관계를 뒤집은 거거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 장준마인 거죠. 그래서 주제 통합의 보통 첫 번째 문제는요.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개괄적인 흐름, 논지 전개 방향을 묻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부분을 묻는데 정답률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 66%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정도 틀렸는데 그 학생들은 A가 선행돼서 B가 된다. 그러니까 A가 있고 나서 B가, 그러면 A가 선행이거나 선행 사건이거나 전제 조건이고요. 이게 후행 사건이거나 전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A와 B의 선후 관계를 뒤집어서 빨리빨리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 결론, 선행, 후행 요거 기억해놓고 오답으로 정리해놓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가지문 전체가 개화와 관련된 거고요. 나지문 역시 중국의 신문화 운동 역시 개화와 관련된 건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린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띵동. 당연히 맞는 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 갑자기 선별적 수용? 선별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것 중에 좋은 것은 골라내고요. 나쁜 것은 버리는 게 선별입니다. 또한 국가의 진보 의미를 포함했다. 고종 같은 경우에는요. 서양 기술을 수용하고 그 이후에 쭉 했는데 여기 다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지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장점을 수용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장점. 서양 과학기술의 장점을 수용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선별적 수용이에요. 이거 역시 재진술입니다. 맞는 말? 판단할 때 조금 흔들릴 수 있겠네요. 동공지진. 이게 뭐지? 라고 찾아가는 학생이 지문을 찾아가는 학생이 있고 이것만 놓고도 맞는 말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한성순보와 괴화당의 한의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 한성순보도 왕과 관련된 거고요. 개화당 인사도 왕과 관련된 겁니다. 띵동. 상정.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정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개화 실행의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됐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그럼 답은 5번인데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이게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인민이 주권의식, 독립됐다는 주권의식을 갖길 바란다. 국가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은 이미 이모군란 이후라고 얘기를, 혹은 한성순보 발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정답률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6%, 17%, 12%, 9%가 오답인데 요 17%, 12% 잠깐 볼까요? 17%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 이 전체의 어구가 재진술된 건데 과학기술의 장점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12% 개화의 실행 주체가 왕, 통치자인 왕, 왕이면 주권이 왕권 신수들 같은 거잖아요. 대한제국 들어봤나요? 대한민국, 백성들의 나라,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 황제의 나라, 이런 개념을 많이 썼을 때 그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 3번을 체크해서 틀린 학생들은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건 그냥 지문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갖고 왔고, 요 개념도 성급하지 않은, 5번 같은 경우는 성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6번 볼까요? 나의 천두슈라는 인물과 장준마이가 모두 동의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천두수의 견해는 맞지만 장준마이는 아니거나, 거꾸로 장준마이에겐 맞지만 천두수에겐 맞지 않는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읽어볼까?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통은 깨뜨려야 된다. 이 얘기한 건 천두슈는 맞아요. 근데 장준마이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내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거다. 이건 천두순 맞지만 장준마이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인생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인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문제가 발생했다. 천두수도 알지만 그건 과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준마이도 과학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다. 과학은 써먹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뿐. 답은 3번이고요. 4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누구? 천두슈의 얘기입니다. 다만 장준마이는 인생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요.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천두슈입니다. 근데 장준마이는 직접 서구 사회를 시찰하고 나서 서구도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정답률 보게 되면 67%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9%, 8%, 8%, 8% 혹시 실수한 사람들은 성급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